한때 대기업만 가면 인생 끝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봤는데 대기업을 가고 싶다는 취준생의 비율이 60%가 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기업 가는 비율은 어떨까요? 실제로 대기업을 취업한 비율은 고작 12%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에 핫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재직자를 다 합치면 비중이 얼마 될까요? 전체 근로자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위권 루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일 회계법인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입사 3년 만에 연봉 1억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렇지 제가 다니던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더라도 3일 회계법인에 갔을 시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어떻게 술집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만두고 벌어진 진짜 현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명확한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자, 상사 때문에. 자, 이거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한 상사라는 거는 꼰대 같고 막 이상한 상사 있죠? 인터넷에서 희화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상사는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였어요. 상사가 나에게 일을 줄 때 해결 방안이 A나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A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신사원의 관점이 있었겠죠? 자, 근데 상사는 B로 하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A가 좀 나은 것 같은데 B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B는 이래에 대해서 B고 너가 생각한 A는 이래에 대해서 안 되니까 B로 해야 돼 라고 얘기했으면은 납득이 됐을 거야. 그렇군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B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진 않죠? 보통 그냥 B 해. B가 맞아.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일 거예요. 근데 막상 B로 하니까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한 A가 맞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B로 하다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A로 왔어. 이럴 때마다 제가 현타가 많이 왔어요. 이 사람도 중간에 끼인 상사기 때문에 위에서 업무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어. 그분의 상사조차도 야 그냥 B로 해 라고 해서 나한테 B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은 이분이 만약에 땡땡아 위에서 B로 하래. 어쩔 수 없다. 어떡하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말만 했어도 제가 B가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야. 근데 앞뒤 사정 없이 그게 아닌 거를 느끼는 순간 현타가 오면서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었어요.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제가 납득할 만한 일이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느끼고 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왜 그래야 되는지 한 설명을 30분 이상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고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왜 아니냐면 그걸 또 설명해. 이게 아닌 이유를 딱 설명한 다음에 혹시나 옛날에 저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저 어떻게 하냐? 질문을 받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니? 다 들어봐. 납득이 되는 부분은 바로 바꿔요.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을 지금도 내재화돼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제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 두 번째. 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연봉 1억이었어요.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 때문에 퇴사를 하고 술집을 차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제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바야흐로 IMF 시절. 1997년이죠. 그 전까지 저희 집은 되게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이었어. 주말에 맨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텐트에서 다 같이 자면서 깔깔깔 거리고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IMF 시점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임계점이 뭐였냐면은 인천에 산다고는 이전 영상에도 말했잖아요. 인천에서 49평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진짜 넓었어요. 뛰어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49평 아파트에서 집안이 무너지고 나서 어디로 왔냐? 한 15평? 제 기억에는 한 12평에서 15평 정도일 거예요. 단독주택 2층으로 왔어요. 그 1층에 아주머니가 사시고 2층에 새 주는 집 있죠. 저희 집이 딱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신발장이 따로 없어. 밖에 있는 사람이 훔쳐도 모를 그런 신발장이 없는 집.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한 10살 정도 됐나?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알려주신 건데 그 당시에 이사 가는 순간 이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얘기했대. 여기 이사 안 가면 안 돼? 나 여기 가기 싫은데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백엔잎에 눈물을 적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 있죠. 그게 저는 현실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제 돈에 대한 결핍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퇴사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이 결핍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행복했던 우리 집이 돈 딱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를 온몸으로 성장기 때 경험하고 나니까 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돈이라는 게 진짜 행복을 살 수도 있겠네. 어쩌면 행복을 지켜주는 엄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네 라는 거를 받아들였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봉 1억을 받더라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연봉 1억은 큰 숫자죠. 저 혼자 먹고 살기에는 차고 넘치는 돈이에요. 그리고 연봉
경이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제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풍족하게, 풍족도 아니야, 이런 울타리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를 직감했어요. 언제 직감했냐면은 제가 입사한 지 딱 3개월 지났을 때 1년 차에 대한 연봉부터 12년 차에 대한 연봉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1년 차부터 연봉을 쭉 계산하고 제가 쓸 수 있는 소비 딱 계산한 다음에 차액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제가 쓸 수 있는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쫙 한 다음에 심지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식 수익률로 곱해봤어. 곱한 다음에 제가 12년 뒤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봤어요. 금액이 적진 않았어요. 적진 않았는데 이 돈이는 나 혼자 먹기 살기에 충분한 돈이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그때 엄청나게 했어요. 그 마음이 든 직후에 나와서 술집을 차리게 됐어요. 저는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제 결핍.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결핍이 있었던 사건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지금도 3일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술집을 창업한 세 번째 이유. 자, 어차피 끝은 자영업이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가기 전 제가 계리사라는 거를 3년 정도 공부하고 합격했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과목이 1차와 2차가 있는데 2차는 5과목을 붙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의 과목이 뭐였냐면은 모형론의 과목이 있었는데 이걸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도수 선생님.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왜냐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계리사 합격하고 건너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알바해볼 생각 없니? 모형론 요번에 시험 본 거 붙은 거 있잖아. 너가 한번 첨삭을 해줘. 왜냐면 선생님도 자기가 풀이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검토를 받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 당시에 점수가 몇 점이었냐? 100점 만점에 한 60점만 넘어도 합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90점 맞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최상위권이었다. 살짝 자랑을 해볼게요. 네.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 저는 개꿀이잖아요. 내가 풀었던 시험을 풀이를 검토해준다고 몇십만 원 주겠대. 그래가지고 딱 풀어서 선생님 풀이가 이상 없었습니다 얘기하면서 한번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나오고 법인을 차리는 상태였어요. 법인을 차리면서 플러스로 뭘 했냐면은 강사를 했던 거였어. 강사로도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법인을 차려서도 돈을 벌고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여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법인 대표도 하시고 강사도 하시면서 대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슬쩍 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완전히 저의 인생을 약간 바꿔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어차피 끝은 자영업이야. 너가 어차피 60살에 퇴직해서 치킨집 차리나 55살에 퇴직해가지고 치킨집 차리나 어차피 자영업 아니냐. 나는 솔직히 자영업 중에 그 식당 이런 것들은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계리사로서 일을 좀 더 빨리 자영업으로 내려놨을 뿐이야. 그 나중에 뒷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발로 조금 더 일찍 할래 라고 해서 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머릿속에 한번 땅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러네. 어차피 우리가 70살까지 8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60살까지 하나 55살까지 하나 어차피 끝은 자영업이구나. 그 자영업이 어떤 자영업인지는 달라지죠. 근데 끝은 자영업이라는 말을 확실히 너무 와닿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사를 하게 되었죠. 사실 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혼합이 되면서 저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술집을 창업했을 때 마냥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 뭐 때문에 쉽지 않았냐? 첫 번째, 자, 쉬는 시간이 없다. 돈도 돈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자유로운 삶, 풍족한 돈, 뭐 이걸 보통 꿈꾸잖아요. 저도 당연히 돈을 원하긴 했지만 열심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쉬는 시간이 없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원래는 돈도 많이 벌고 내 시간도 좀 가지면서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 근데 막상 딱 겪어보니까 어때요? 쉬는 시간 아예 없어. 아예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직장 다닐 때는 금요일날 딱 퇴근하자마자 어때요? 해방감 딱 있잖아. 오케이. 이태원이야 가볼까? 강남 갈까? 야야야 술이나 한잔 하자. 이게 됐지. 근데 술집 차리는 순간 어때요? 금토가 제일 피크야. 제일 바빠. 어딜 나가? 제일 바쁜데. 일해야지. 그럼 일요일날 쉴 때 놀면 되잖아. 술 마실 수 있잖아.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불안하거든.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야. 내가 진짜 휴무인 날에 진짜 쉬는 사람 거의 없어요. CCTV 자꾸 보게 되고 애들이 실수하나? 애들 또 나 없다고 핸드폰만 하는 거 아니야? 주방에서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땜빵이 생긴다. 바로 출동해야 돼. 24시간 대기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엄청 가득하면서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되면은 이 매출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안 되면은 와 큰일 났다. 매출 왜 이렇게 빠져? 우리 매장 뭐 문제 있나? 리뷰 달렸나?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매출이 빠져? 다른
다른 건 괜찮나? 막 기웃기웃거리고 전화도 해봐. 막 장사하는 사람한테 야 이번 주 매출 어떠냐? 그냥 안 좋았어? 야 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해보면서 끝없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마음 편하지가 않아.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무조건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직원한테 안 좋은 영향 가면서 매장 전체에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걸 느끼고 나서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힐링 타임을 억지로 빼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하다가 적당히 쉬지 뭐 이런 생각을 쉬면은 쉬는 게 안 돼. 그럼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요일 날 오후는 완전히 비운다. 그리고 그 비운 시간에 내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억지로 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는 자유를 꿈꿨지만 실제로 자유는 없었다. 두 번째,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집을 차리고 나서 한두 달 뒤인가? 그쯤에 영업시간 제한 걸릴 때 약간 희미하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창업한 지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매출이 올라올까 하는 순간 갑자기 영업제한 딱 걸린 거야. 술집인데. 그때 하늘이 무너졌어. 시작하자마자 영업 제한이냐? 열심히 버텨보자. 몇 달만 버티면 되지 하면 딱 버텼어. 근데 그 시간에 통장 잔고가 어떤지 아세요? 그때 통장 잔고가 한 500만 원? 정확한 수치도 기억나. 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직장인분들은 500만 원이면 오, 돈 많이 있네. 어차피 뭐 500만 원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매달 말에 나가야 되는 돈이 수천만 원이야. 매입처한테 대금 줘야 되지, 애들 월급 줘야 되지 이러면은 수천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500만 원은 까딱 잘못하면은 대출을 땡겨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한 순간이에요. 직장인들은 보통 안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나 월급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어차피 써도 다음 달에 충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쫄림이 사실 크진 않아. 월급 들어오면 메꾸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들어. 500통승 어때요? 이렇게 한 달 지나면 바로 마이너스에 야, 이거 얼마까지 마이너스를 봐야 되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오거든요. 저도 그 충격이 초창기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 쫄리는 생각이 직장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압도적으로 깊어요. 간단히 설명드려도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잔고가 이렇게 막 출렁이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500단위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어차피 월급이 채워주면서 갈 거야. 떨어져? 월급이 채워줘. 보통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출렁임이 똑같이 가다가 만약 500 됐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미래적인 생각이 바로 들어. 그러면은 이때 보면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매달 마이너스 보는 걸 대출을 채워야 돼? 언제까지? 몇 달이나?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강해요.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줄 그때 돼서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어려웠던 현실적인 순간들이었고, 그러면은 마냥 어려웠냐? 좋았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란 게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돈인데 아까는 제가 돈이 안 좋았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좋았을 때는 확실하게 마음의 여유가 다릅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이런 말 있죠?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어요. 어려워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통장 잔고가 진짜 바닥까지 했을 때 나오는 그 쪼잘함과 찌질함은 느껴본 사람만 알아. 근데 막상 통장 잔고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저는 그 양극단을 다 느껴보니까 이거는 내 인성과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통장의 문제구나 라는 걸 저는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확실히 어떤 소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늘리진 않았고 제가 먹는 건 좋아하니까 좀 신경이 덜 쓰이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행복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사치를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돈 번다고 바로 사치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거에 대한 편안함이 좀 온다. 이건 저는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좋았던 점. 두 번째 이유. 내가 사장이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저는 뭔가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되니까 어때요?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애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점이 저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만해지기 쉽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내 세상이네? 여긴 내 왕국이야.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권력 잡았어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야 저거 해! 야 이거 해야지! 이거 왜 안 했어? 독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사장이더라도 내 업무대로 내 방향대로 갈 수 있지만 그 권력의 칼을 절대 휘두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 상황이 좋다. 이 정도까지만 느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알바나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건 아마도 당일 퇴사, 당일 런,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갑자기 사장님 저 오늘부터 못 나가요? 이거를 한 3번 정도 느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순간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고 내가 책임지는 이 순간들이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물론 쉬는 시간 없었지만 제가 어떤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게 엄청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제 완전 개인적인 느낌과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았어요.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YF에 대한 큰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 답이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지옥이다란 말도 있듯이 사업하는 상황이 이런 단점들이 본인들에게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와서 사업하세요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최대한 말리는 편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냥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직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라고 저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해요. 이런 상황들에서 고려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이 있고 이런 장점이 이 스트레스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정말 못 견디시는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